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제62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 6번부터 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은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500만원에서 매출 원가, 감가상각비, 종업원 급여 거기까지네요.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배당금 수익도 영업의 수익,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재해손실도 영업의 비용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 4개는 제외하고 자, 그러면 매출액 500에서 200만원, 80만원, 62만원 이렇게 돼서 280에다가 62만원이면 342만원인데 500만원에서 342만원을 뺀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158만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24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에 당기순이익은 20만원인데요. 다음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20만원이 현재인데 이걸 수정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결산정리, 당기발생분 이자수익 2만원에 대한 미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발생주의니까 발생한 이자수익은 발생시켜야죠. 예, 수익 발생하면은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산정리사항은 12월 급여 미지급분 5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급여가 발생했는데 지금 12월에 지급된 상태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인식을 해줘야죠.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게 되죠. 그래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게 5만원, 증가에 영향을 주는 게 2만원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마이너스 3만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3만원이 되니까 20만원이었으니까 3만원 빼게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7만원이 된다. 다음은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아까 7번까지가 이제 재무회계 문제고 8번, 9번, 10번이 부가가치세 이론이 되겠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폐업 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도 도래하는 경우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의 공급에 같은 경우는 용역이 공급되는 중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공급 시기가 끝나야 그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급이 끝났을 때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다. 이랬을 때 공급 시기는 언제냐?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2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 수출은 다 선적일 기준입니다. 다음 3번 임대보증금의 간주 임대료에 대한 공급 시기는 애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예, 간주 임대료는요, 네, 과세 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예, 간주 임대료라는 건 뭐냐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것을 수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발생한 소득인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는 우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공급 시기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4번,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그렇지 않죠. 외상 판매나 현금 판매나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죠. 대가를 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건 아니죠.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 공급 시기를 몇 월 며칠로 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를 언제 납부해야 되는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 이 공급 시기, 특히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 시기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거죠. 자,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상 판매한 경우에도 대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 사람은, 과세 안 되는 것을 찾으라는 거네요. 김진수는 회사 업무용 화물차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의 제공은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아닙니다. 김진수가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사람, 우리 회사는 현물 출자를 위한 회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네, 출자를 위해서 이전하는 것은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현물 출자라고 그러죠. 과세. 다음, 우리 회사는 거래처에 최신 제품을 선물했지. 예, 거래처에 선물한 것을 우리가 사업상 증여로 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사람,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어요. 예, 소프트웨어 판매 과세죠. 예, 그래서 1번이 과세되지 않는 공급이 아닌 거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내역이다. 매입세액 공제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날짜가 있을 때는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일어난 거래인가를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1기 확정이면 6월 달까지 거래죠. 4, 5, 6. 네. 다 해당이 되는군요. 상품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종업원 회식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거래처 접대용 구입비,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죠. 대표이사 승용차 3000cc 수리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그 승용차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만 더 하면 되겠죠. 15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2회 이론 문제 우리 정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마쳤고요. 실무 수행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전자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AT 1급 회사는 메타전자.
자, 메타전자는 전자제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이해 문제, 첫 번째 문제,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수정 문제가 나왔습니다. 디자인권의 취득과 매각 거래가 자주 발생하여 무형자산 계정과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자, 236번 면허권을 디자인권으로 정정 등록하고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등록하시오. 네, 그러면은 전체 메뉴에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서요. 236 숫자를 입력하면 236번으로 바로 가는데, 글자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보기 위해서 다른 계정 과목을 클릭해 봤더니 면허권이 빨강색입니다. 빨강색은 바로 수정이 안 되니까 컨트롤 F1, 노트북이 키보드는 컨트롤 F1 누른 상태에서 F1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력하시면 됩니다. 디자인권으로 입력하시죠. 디자인권 엔터. 그리고 현금 적요, 대체 적요에 하나씩 넣으라는 거네요. 네, 현금 적요 1번 여기 클릭해 가지고 타이핑 하시고, 오른쪽에 대체 적요 1번 타자하시고 엔터. 네, 그러면 1번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면은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 수정 문제 나오잖아요. 메타전자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 찾아 수정하시오. 예.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실행해 가지고 찾아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에 있는 차액이 제로가 될 때까지 고쳐주시는 거죠. 자, 유동자산 체크해 보니까 네, 동일합니다. 비유동자산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 비유동자산이 여기 장기 대여금부터네요. 여기서부터 맞춰봅시다. 건물에 동그라미가 하나 빠졌네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빠뜨렸네요. 자, 밑에 빈 줄에다가 비품이 210이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14. 3160000. 아, 3165네요. 3165000. 자, 이거 고쳤더니 차익이 제로가 나왔죠. 예, 차익이 밑에 제로가 나오면 다 수정이 된 것입니다.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 일치했죠. 차익도 없고요. 그러면 2번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1번 계약금의 지급 자료 설명을 보면은 주식회사 수성전자에 상품 200만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네요. 10% 계약금 지급했네요. 자, 보통예금에서 찾았으니까 보통예금 대변. 그러면 차변에 오는 자산은 뭐냐? 계약금을 미리 주는 거잖아요. 선급금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면 선수금 부채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지급한 계약금은 선급금 자산.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입력하십니다.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8월 18일이 되죠.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거래처에 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수정전자. 차변의 금액은 20만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됩니다. 우리은행 보통 20만원 대변에 입력합니다. 그렇죠.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어음 문제가 있어요. 전자어음. 자료 설명을 보면은 우리전자의 외상매입금 전액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어음을 발행한 것은 지급어음이고요.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차변에 부채 감소 되겠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등록된 어음 사용할 것 그랬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어음을 은행에서 수령해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미리 등록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등록 작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표 입력하고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의 날짜가 어음을 발행한 날짜를 찾으면 돼요. 8월 28일이죠. 8월 28일 날 어음 발행했고,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우리전자. 금액은 700만원 부채 감소시키고요. 대변의 부채 증가 252번 지급어음. 지급어음 거래처도 250번 우리전자. 코드 똑같이 하시고 대변에 700만원 부채 감소 부채 증가인 그런 결합입니다. 자, 이제 지급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는 지급어음줄을 마우스로 클릭해 준 다음에 F3. 그럼 아래에 지급어음 관리가 뜨죠. 자, 어음 상태는 발행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는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 가지고 확인. 그리고 엔터 해보시면은 발행일로 커서가 넘어가죠. 8월 28일 맞으니까 엔터. 만기일로 커서가 왔는데 만기일은 고쳐야죠. 8월 28일이 아니니까 2025년 0128 네, 1월 28일입니다. 25년 지급기일이 만기일인 거예요. 자,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서 지급어음 현황에 기록할 것들이 잘 기록이 된 겁니다. 네, 약속어음 발행거래 자주 나오는 거래 문제입니다.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및 통장 잔액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금전표 하나 있고요. 자료 2번에 보면은 네, 맡기신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8월분 이자 입금에 대한 입금전표입니다. 이자 수령액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예금 차변이 되겠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법인이 원천징수 당한 자산은 계정과목이 뭐냐면은 선납
세금이에요. 선납세금. 네, 그래서 차변에 통장에 들어온 것보다 부족한 거는 이제 세금을 공제한 거니까 차변의 선납세금 인식하시고, 자, 그 입금표를 보게 되면은 예금 이자가 45만 원이잖아요. 45만 원이고 거기 내역을 보니까 법인세가 6만 3천 원에 법인 지방소득세가 6,300원에서 6만 9,300원이 선납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8월 30일 거래죠. 통장에 입금된 시간 날짜가 8월 30일이에요. 자, 일반 전표 날짜는 8월 30일로 수정하시고, 대변의 이자 수익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엔터로 쭉 가서 45만 원. 자, 3번 차변의 선납세금 엔터에서 아까 그 69,300원. 또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이 되겠죠. 신한은행 보통. 차변에 금액은 거기 380700이죠. 맡기신 금액. 네, 그러면 차대변이 일치하죠? 45만 원으로. 거래처 코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선납세금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 4번의 문제로 가보면은요, 우체국 택배 송장이 있고 자료 설명을 또 신용카드 전표가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판매 상품을 발송하고 발급한 우체국 택배 송장이다. 자료 2는 택배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이거를 어떻게 개념 과목을 찾아야 될까요? 자, 상품을 발송한 비용이란 말이죠. 15,000원. 상품을 발송했다. 운반비라는 얘기죠. 운반비. 운반비. 판매관리비 중에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가 있습니다. 상품 발송에 들어가는 비용들, 운반비라고 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부채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 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9월 5일 거래죠. 9월 5일. 일반 전표 9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운반비 824 800번대 쭉 가시고 15,000원. 대변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카드사. 농협카드 99605 15,000원 되겠습니다. 네. 차변의 운반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자동차 보험증권이 있고요. 85만 원짜리네요. 보통예금에서 85만 원이 인출됐죠. 자료설명 1번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그래서 보험료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보험료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료라는 영업부 차니까 판매관리비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는 그럼 개념과목을 뭘 써야 되느냐? 우리가 보험료를 결산 때 미경과 보험료를 이연시킬 때 자산으로 대체하는 개념 과목이 있죠. 선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 결산분기에서 보험료 미경과분을 자산 잡을 때 선급 비용 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험료를 지불했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은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면 돼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보험을 1년간 들었는데 9월 20일 날 2024년 9월 20일부터 이게 보험 기간이 2025년 9월 19일까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금액 안에는 차기 것이 9개월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개월치는 선급 비용이고 또 여기서 9, 10, 11, 12 3개월치는 이번 회계 기간의 보험료죠. 그러니까 보험료와 선급 비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회사는 이거를 결산 때 나중에 수정 분계를 하기로 하고 일단은 자산 처리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입력하면 돼요. 자, 9월 20일 차변의 선급 비용 $85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 거래처 코드 정확히 넣고 85만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번까지 다 했고,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죠. 자, 과세매출이라는 건 11번 과세매출 유형이라는 문제라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하는 그런 문제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상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대금 중 300만원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고 잔액은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 네.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혼합분계에 필요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네, 이러한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고요. 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래명세서의 날짜 10월 2일로 입력하면 되죠. 메인매출 전표로 가야 되겠죠. 메인매출 전표의 날짜는 10월 2일이 되겠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품명에는 건조기, 수량 5, 단가 17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세운, 유통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할 때는 여기를 비워둬야 되죠. 비워두시고, 자, 이 분계는 혼합분계가 필요하죠. 3번. 자, 대변의 부가세의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줄에 3번 차변한 다음에 3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30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를 은행 코드로 바꿔야죠. 우리 은행 보통 내려와서 대입도 차변이죠. 다음 달에 받기로 한 건 외상매출금입니다. 108번 외상매출금. 밑에 차액 빨간 글씨로 보이는 거 다 넣으면 되죠. 6350 플러스 탭키 눌러서 확인해보고 차변 대변 금액 일치하고 거래처 제대로 잘 바꿔져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세금기단서 발급 전송하는 거 아시죠? 들어가서 전자세금기단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가 10월 2일 그래서 기간에다가 10월 2일 엔터 10월 2일 엔터 자, 밑에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체크하시고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시고 확인. 예, 전자세금기단서 발행해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확인. 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기단서 누르셔서 로그인 단추 누르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 다음에 발행 누르시고 확인.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조회. 그러면 여기 전자세금에 전자발행이라고 딱 나타나죠. 다음 부가세 두 번째 문제는요. 매입거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증빙이 계산서네요. 자, 계산서라는 건 면세 매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53이에요. 면세 매입. 자, 자료 설명을 보면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회계팀 사원에게 원천세 프로그램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그래서 자, 학원에서 발급한 계산서 10월 7일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의 날짜는 10월 7일이고요. 유형은 53 면세 매입. 품명은 원천세 프로그램 교육. $400,000. 거래처는 공급자가 현대 회계학원. 전자세금 1번 전자계산서니까요.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밑에 결제란을 보니까 현금 분계. 출금 점표로서 상품을 매입한 걸로 한 게 아니라 교육훈련비를 지출했죠. 네, 회계팀 직원들의 교육훈련비는 800번대 겁니다. 그래서 교육 검색해서 825번으로 교육훈련비를 선택해 줍니다. 네. 유형이 53이라는 면세 매입 유형이 되는 거고요. 교육훈련비로 개정 과목을 판매관리비 처리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다음 문제. 3번 매입거래입니다. 매입거래. 자료 설명을 보면 관리부의 전화요금 청구서네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 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는 거래의 입력은 생략한다. 그래서 이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라 그러면 이제 미지급금 처리하나 이런 얘기거든요. 자, 수행과제 작성일자 기준으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이게 지금 청구서지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이다. 그래서 전자입력. 세금계산서 매입인 거예요. 세금계산서 매입 중에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이 51번 유형이죠. 그래서 매입매출전표 유형은 51이 됩니다. 자, 작성일자가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작성일자 11월 7일. 그래서 매입매출전표 날짜를 11월 7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50일, 품명에다가 전화요금, 공급가액에는 235400, 거래처는 KE, 한글로 K 하면은 검색이 되겠죠. 주식회사 KT. 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그랬죠. 이게 전자세금란의 1번. 네,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해야 돼요. 혼합. 자, 상품이 아니라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로 비용 처리하는데 관리부 통신비니까 800번대로 하십니다. 대변에 253 미지급금.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합니다. 금액은 258940.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KT로 잘 나타나는지 보시고 차변대변 합계 일치하는가도 확인하시고. 자, 이 청구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주 나오는 청구서인데 이 청구서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부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매입거래입니다.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받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출장 가가지고 숙박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문제도 꽤 잘 나오는 문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숙박비 지불한 것은 여비교통비입니다. 여비교통비. 그리고 카드 결제한 것은 미지급금이고요. 자, 그럼 매입매출전표 입력해 볼까요? 자, 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여비교통비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거니까. 자, 그러면 거래 날짜는 여기 나와 있어요. 11월 13일. 매입매출전표에 11월 13일.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이다 해서 57번이죠. 카드 과세 매입.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 농협카드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농협카드네요. 확인. 품명에다는 숙박비라고 넣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는 거 아시죠? 16만 5천 원 합계로 넣어주시고 거래처가 여기 거래처는요 SR 호텔을 입력하시고 SR 호텔 카드니까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어요. 지나가시고 자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되겠죠. 4번이 카드 분계입니다. 자 미지급금 농협카드 맞습니다. 농협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고 차변의 상품이라고 했는데 이걸 고쳐야죠. 여비교통비 800번대 812번 여비교통비로 코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다음 5번 매입거래 또 풀어보겠습니다. 5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이고요. 대표이사 개인 취미 생활을 위하여 골프용품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세금은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는 거거든요. 개인 취미 활동을 위해서 구입한 것은 우리가 사업과 관련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고 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 반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점표의 유형을 54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월 15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에서 54 불공제 사유가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거기를 클릭해주고 선택. 네, 품명은 골프 용품 공급가액이 200만원 거래처는 우정골프 전자세금 전자세금 계산서예요. 1번 분계는 현금으로 이미 지급했네요. 네, 1번 현금 분계하면 안 됩니다. 네, 틀릴 뻔했네요. 혼합으로 하세요. 혼합으로 해가지고 요 분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상품이 아니라 그러면 요 220만원을 우리가 뭘로 잡아야 되느냐? 업무와 무관한 것을 지금 대표이사가 사왔어요. 그러면 이 돈을 대표이사한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서 받느냐?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사가 자산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받은 다음에 그걸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고치세요. 가지급금으로 고치시고 거래처는 그 대표이사의 이름이 거래처가 돼요. 김진흥. 네, 깜빡하고 세금계산서 현금이라 해서 그냥 현금 결제 분계할 뻔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혼합으로 해서 가지급금 잡고 거래처를 그 대표이사 이름으로 거래처 코드 걸고 그리고 대변이 이제 현금이죠. 220만원. 하긴 출금 전표를 쓰고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으로 해도 되긴 되겠네요. 현금 분계하면 이제 출금 전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네요. 네. 자, 부가가치세 5번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6번, 그 다음에 결산 문제, 그 다음에 평가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